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명품에 대한 정의는 매우 비싼 것, 갖고 있으면 즐거움을 주는 비싼 물건이지만 꼭 필요치는 않은 것, 매우 안락하고 편안함과 부유함의 상징, 가치가 있는 아이템 등을 말하는데, 소유자가 위상을 얻게 되는 상품이거나 고가의 희소성이나 독점적 특성으로 상류계층의 취향을 가진 상품과 전통성을 지닌 고가의 해외 브랜드 제품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명품의 소비자는 왕실이나 귀족계층의 소비자 범위가 확대하여 특히 요즘은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트렌드 세터라고 생각하며 특정 브랜드에 대해 평생 충성도나 소유를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며 명품을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명품 시장 브랜드는 에르메스, 까르띠에, 샤넬, 디오르, 루이비통, 티파니, 구찌, 프라다, 펜디, 생로랑, 돌체앤가바나, 버버리, 미우미우,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등이 있으며,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가가 자신의 고귀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명품병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교생들도 명품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고 신용카드로 명품을 샀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까지 생겼는데, 특히 특정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고 자신의 부를 외모로 과시하며 명품 브랜드 이미지와 본인의 이미지가 동일시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명품을 구매하는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는 없기에 단순히 브랜드만을 찾지 말고 품질 자체와 오랜 기간 지속될 브랜드를 구입해야겠다는 합리적 소비로 무분별하고 탐욕스러운 욕구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보다 품질을 갖춘 상표의 진가를 아는 구매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품이 아무리 값비싼 진짜 명품이라도 나 자신까지 진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와 내면에 진짜 명품의 인간성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에 국내 개봉한 미국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 이를 둘러싼 구찌 가문의 탐욕으로 얼룩진 은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세한 트럭 운송회사 사장의 딸인 파트리치아가 구찌 가문의 후계자인 마우리치오 구찌와 배경을 모른 채 만나면서 시작되는데, 순수한 호기심으로 마우리치오에게 빠지고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파트리치아는 구찌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점점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음악 그룹 페이지 3대 보컬 가수인 이가은이 부르는 러브 이즈 블루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했기에 미안하다
영화는 이태리의 명품 그룹 회사 토스카나 구찌의 상속자인 마우리치오를 만나게 된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트럭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무일을 하는 파트리치아가 출근하는 자가용에서 내리자 트럭 화물차 직원들이 휘파람을 불어대며 환호하고 타자기를 연신치며 직원들의 급여 수표에 아버지와 똑같이 페르난도 레지안이라고 대신 사인을 하자 사장인 아버지도 놀라며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점심값 등 경비를 좀 아껴 쓰라는 잔소리도 해대는데 그때 맥스라는 친구로부터 그날 밤 파티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파티는 코스튬 파티였는데 각종 가면과 화려한 조명, 음악 등 한껏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바텐더에 가면도 없이 서 있던 마우리치오 구치에게 술 한잔 달라는 파트리치아에게 자신도 손님이라고 인사를 하며 호감을 갖고 친해지는데 둘이 같이 춤을 추지만 마우리치오는 먼저 가버리고 맙니다. 며칠 후 구치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파트리치아는 소박한 차림으로 마우리치오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다시 만나는데 마우리치오도 호감을 갖고 파트리치아는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나면서 서로 사귀게 됩니다. 둘은 데이트를 이어가는데 이때 이들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로 마우리치오의 아버지가 감시로 보낸 직원이었으며 둘의 만남에 대해 일일이 보고가 됩니다. 두 사람은 급격히 사랑에 빠지고 급기야 아버지 로돌프 구찌를 만나는데 파트리치아는 사무실 벽면에 걸려있던 비싼 크림튼의 그림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치 상견례처럼 집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아버지가 못마땅하지만 파트리치아는 밝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지만 이내 전통 있는 부유한 명문가의 아들과 부모와의 갈등을 눈치채는데 바로 마우리치오는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수 박지헌이 부릅니다. 보고 싶은 날엔. 멋지게 그대를 놓았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운 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는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너도 가끔
수 있을까? yeah.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많이 생각나는 날은 반쪽 같은 날은 울고 싶은 날은 아프던 날은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안했던 말에 사랑했던 말에 서툴던 말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날 부를 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하지만 파트리치아와의 결혼을 결심한 마우리치오는 아버지 로돌프를 찾아가 아버지는 영세한 트럭 운송 회사를 하는 파트리치아의 집안과 교육 수준 등을 열거하면서 그냥 사귀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을 한다면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는데 마우리치오는 아버지 로돌프가 유령같이 집안의 전통만 지키려 한다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면서 집과 가족을 떠나 짐을 싸들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파트리치아의 집으로 찾아가 장인 장모 앞에서 청혼을 해서 승낙을 받고 명문가의 쌤님이었던 마우리치오는 화물 운송회사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일도 하고 변호사 공부도 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깁니다. 결혼식에선 신랑 측 하객은 거의 참석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당에서 치러지고 이를 알고 몰려든 기자들에 의해 결혼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쪽 집안의 축복 없이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식으로 구찌 집안의 며느리가 된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얼마 후 큰아버지 알도 구찌는 동생 로돌프 구찌를 찾아오는데 집안의 사업관계를 상의한다는 핑계로 마우리치오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로돌프 구찌의 의중을 살핍니다. 바로 마우리치오의 유산 지분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알도 구찌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조카 부부를 초대하는 전화를 하는데 마우리치오는 집안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거부하지만 파트리치아는 극구 참석하자고 애원을 해 큰아버지의 생일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알도 구찌의 식구들을 통해 현대적인 새로운 디자인에는 재능이 있지만 경영 능력은 좀 덜 떨어진 맏아들 파울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과 성악가인 사치스러운 며느리 등 실체를 알고는 작은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미국 뉴욕행 비행기표를 보여주며 마우리치오에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먹도록 놔둘 것이냐며 새롭게 생겨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가수 백미연이 부릅니다. 눈이 내리면. 까만 코튼 주머니에 내 손을 넣고 마냥 걸었지. 첫눈 때면 허장져버린 만났지. 명동길 어느 성당에서 그 하얀 길을
오늘이 밤도 나의 창가에 그대의 추억 눈송이 태양 내리고 있어 내리고 있어 내리고 있어 눈이 내리면 지울 수 없는 그대의 추억 눈앞에 내려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면 그날 밤 집에서 TV를 보던 파트리치아는 우연히 피나라는 타로점을 보는 점술가의 방송을 보고 무엇이든지 도와준다는 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냐고 묻자 카드를 뒤집던 점술가 피나는 큰 행운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파트리치아는 미소를 짓습니다. 마침내 뉴욕의 구찌 매장이 오픈하는 곳에 도착한 파트리치아는 큰아버지 알도 구찌의 성대한 대접을 받고 동생 로돌프 구찌의 건강 얘기를 하면서 부자간에 화해를 시키자고 제안을 하고 마우리치오를 구찌의 소가죽을 공급하는 발드치아나 농장으로 초대하여 구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면서 자신의 맏아들인 파울로 구찌는 대를 이어갈 적임자가 아니라 쓸모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배워야 할 때고 로돌프는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내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마우리치오를 유혹합니다. 저녁 시간 자신은 변호사 공부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마우리치오에게 파트리치아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강한 가족은 강한 비즈니스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이 지금 임신 중이라고 설득합니다. 고민하던 마우리치오는 잠시 맛보는 뉴욕에서의 펜트하우스와 명품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상류사의 생활에 젖어들어 큰 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알도 구찌의 뉴욕 대표 대리인 겸 법률 자문을 맡게 됩니다. 한편 이태리 로돌포 구찌에게 알도의 아들 파울로가 찾아와 현대적인 새로운 쿠바풍의 의상 디자인을 가지고 오는데 로돌포는 파스텔 톤의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숨겨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제가 서로 조카들과 뜻이 통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파트리치아는 딸 알렉산드라를 순산하고 아버지 로돌프 구찌가 건강이 악화되자 다시 이태리로 방문을 하는데 로돌프는 마우리치오와 포옹하며 화해를 하고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에 대해 설명하던 변호사 도메니크는 아버지 로돌프가 생전에 주식 양도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아 구찌 지분 50%에 대한 상속세 150억 리라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파트리치아는 타로 점술과 피나와 상의를 하는데 내 것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면서 함께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수 리아가 부릅니다. 눈물. 이럴 줄은 몰랐어. 사랑
드디어 구치의 당당한 상속자 며느리로 자리잡은 파트리치아 구치는 우연히 가정부가 가지고 있던 짝퉁 가방을 보고 시장에서 싼 값에 구치 가짜 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보고는 마우리치오에게 싸들고 알리지만 마우리치오가 대수롭지 않게 나도 이 가격이면 하나 사겠다고 웃어넘기자 화를 내며 우리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파트리치아를 보고는 인상이 변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화려한 구찌의 패션쇼가 이어지는 어느 날, 큰아버지 알도와 사촌 파올로를 회사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파트리치아의 동의할 수 없는 말에 마우리치오는 반대를 하고, 파트리치아는 달리 독립하여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촌 파올로에게 찾아가 달콤한 언변으로 구슬려 숨겨놓은 의상 디자인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데, 마우리치오가 파올로와 손을 잡고 큰아버지 알도 구찌의 탈세 서류를 전달받고 파올로의 의상을 구찌 이름으로 출시하는 계약 조건으로 아버지 알도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파올로는 자신의 패션쇼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구찌의 독점적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모든 의상을 압수해 가버리고 패션쇼는 중단됩니다. 마우리치오를 찾아온 파올로는 화를 내며 울부짖지만 정작 영문을 몰라 당황해야 하는데 바로 파트리치아가 신고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파올로의 구찌 주식 지분도 넘기라고 반협박을 합니다. 파올로는
주식을 태워버리겠다며 너는 작은 쥐 같은 캐릭터일 뿐이며 절대로 똥과 초콜릿을 혼동하지 말라 충고하고는 떠나버립니다. 가수 부본승이 부릅니다. 시리연. 아주 오래전 이미 지난 일인데 자꾸 내 눈앞에 네 모습이 아른거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난 눈이 먼 거야. 눈을 감고 있으면 선명해지는 내 모습. 난 언제까지라도 너의 곁에 있을게. 잠시도 널 잊고 살아갈 수가 없어. 하늘이 우릴 갈라놓아 또 다른 시련이 와도 이제는 함께하는 널 잊고 살아갈 수가 없어. 하늘이 우릴 갈라놓아 또 다른 시련이 와도 이제는 함께하는 거야. 난 네가 없이 견뎌낼 줄 알았어. 얼마 후 마우리치오의 집에 금융경찰이 들이닥치자 집에 있던 마우리치오는 뒷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스위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늦게 도착한 파트리치아는 태연스럽게 물건들을 압류하는 경찰들을 대하는데 변호사 도메니크가 주식 양도 서류의 위조 사인에 대해서 묻지만 파울로의 짓일 것이라고 얼버무리며 잡아댑니다. 그런데 피신에 있던 스위스의 스키장에서 파울라라는 여자친구를 만나 일행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는 마우리치오에게 파트리치아가 찾아갑니다. 눈치 빠르게 마우리치오와 파울라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애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파트리치아가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말끝마다 토를 달며 약간 조롱하는 투로 말을 막아서고 급기야 저녁까지 말다툼이 이어져 특히 변호사 도메닉에게 들킨 위조 서명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마우리치오는 파트리치아에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피해를 입히기 전에 구찌에서 멀어지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넌 반쪽 구찌인 약해 빠진 무능한 꼬맹이라고 비난하자 서로 몸싸움까지 하며 노려봅니다. 며칠 후 크리스마스 아침, 딸 알렉산드라 때문에 다정한 척 선물을 주고받지만 이미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다음날 스키장에서 여자친구 파울라와 남편이 주고받는 야릇한 신호에 파트리치아는 파울라에게 경고를 날려 쫓아보내고 이를 멀리서 마우리치오가 지켜보는데 그날 밤 파트리치아와 딸 알렉산드라를 이태리 밀라노로 보낸다며 별거를 선언합니다. 한편 구찌를 정상화시키려고 마우리치오는 변호사 도메니크의 주선으로 현금 파트너인 이라크의 인베스트코프와 계약을 추진하고 스위스의 고상한 여자친구 파울라와 자유로운 연애를 즐깁니다. 그리고 출소한 알도 구찌와 아들 파울로가 공항에서 재회하는데 이때 파울로가 구찌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한 상태였고 알도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를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 인베스트코프와 만나는데 조카 마우리치오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알도 구찌가 더러운 배신자라고 외치며 사인을 하곤 울먹입니다. 또한 점술과 피나와 모든 상담을 하던 파트리치아는 불길한 점괘를 듣고 딸의 학교 앞에서 변호사 도메니크를 만나는데 그를 통해 이혼과 공동 양육권에 대한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가수 박미가 부릅니다. 사랑도 추억도. 온 가슴 불 밝히고 기도해봐도 당신은 떠나가고 홀로 남는다. 어둠은 사리사리 깊고 깊은데 무심한 텅 빈 거리 바람만 분다. 아하 불어라 녹새바람 한이바람 내 가슴
건너 아하 불어라 노새바람 하늘바람 내 가슴 텅 빈 가슴 날려라 하늘까지 아하 불어라 붉게바람 해오리 바람 사랑도 추억도 날려라 산 넘고 바다 건너 마우리치오는 명실상부한 구찌의 대주주로서 전통과 변화를 결합하여 베르사체가 락 콘서트라면 구찌는 패션의 바티칸처럼 만들어간다며 텍사스 출신의 디자이너 포드를 새롭게 영입하고 보그 잡지 일면을 장식합니다. 어느 날 마우리치오 집 앞에 찾아온 파트리치아는 과거 사진첩을 보여주고 돌아와 주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돌아보라며 당신을 미워하진 않지만 사랑하지 않기에 남은 인생을 당신과는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내가 괴물과 결혼했다는 파트리치아의 말에 마우리치오는 당신은 구찌하고 결혼했다며 냉정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선 파트리치아는 점술과 피나와 함께 지내며 신세 한탄을 하던 중 이젠 마법이 다 떨어졌다는 파트리치아의 말에 점술과 피나가 여러 모의를 하는데 전화자도 응답기에 저주스러운 녹음을 남겨 협박을 하다 급기야 살인 정보업자 2명을 접촉하여 6억 리라를 주기로 하고 마우리치오의 살인을 의뢰합니다. 새롭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구찌 패션쇼는 이목을 집중하며 성공리에 끝마치고 동업자 이라크의 임페스트코프와 같이 축배를 드는데 그 자리에서 구찌의 실적이 당장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구찌의 비용과 지출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마우리치오의 경영 능력을 비토하며 선심 쓰듯이 1억 5천만 달러의 지분 50%를 넘기라면서 대표는 변호사 도메니크에게 맡기겠다고 뒤통수를 칩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얼마 후 1995년 5월 27일 오전 8시 모든 것을 해탈한 표정의 마우리치오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건물에 들어서는데 이때 이를 지켜보던 살인 청부업자가 권총 3발을 난사하여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그 시각 파트리치아는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첩에 파라다이스란 단어를 쓰며 눈물을 흘리는데 결국 마우리치오가 살해당하자 당당하게 딸 알렉산드라와 마우리치오의 집으로 쳐들어온 파트리치아는 안방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2년 후 살인 청부업자 2명과 점술가 피나 그리고 파트리치아는 법정에 서게 되어 살인죄로 모두 25년에서 29년형을 받게 됩니다. 파트리치아는 최후에도 자신을 시뇨라 구찌라고 불러달라고 하며 미소를 짓는데 구찌 가족은 모두 사망하고 구찌에는 현재 구찌 가족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는 글로벌 럭셔리 패션 브랜드 구찌 창업주 일가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창업주부터 이어져 내려와 철저한 가족 경영을 유지하던 구찌의 경영진에는 현재 실제로 구찌 가문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데 이러한 배경에는 배신의 연속으로 인해 모두 파국으로 치달은 구찌 일가의 처절한 경영권 다툼이 있었고 영화는 관련된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창업주의 장남이자 회장인 알도 구찌와 공동 경영자 동생 로돌포 구찌, 알도의 아들 파울로 구찌, 로돌포의 아들 마우리치오 구찌, 그리고 마우리치오의 첫 번째 아내 파트리치아 구찌가 등장합니다. 파트리치아가 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구찌라는 이름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범한 이들이 결코 시이 넘볼 수 없는 일종의 성역으로 청록색과 붉은색이 섞인 띠 문양과 C와 G가 묘하게 혼합된 로고는 아무나 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에 가장 싼 것이라도 사보려는 사람들에게 꿈에서 깨라고 하며 시장바닥에 놔두는 구찌 모조품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우리치오는 모든 것을 파트리치아 탓으로 돌리고 새로운 여자와 사랑에 빠진 뒤에는 이혼을 통보하며 비선실세인 아내를 버리면서 결국 내리막길을 걷는데 최대 주주인 인베스트코프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나고 파트리치아가 고용한 킬러의 손에 죽으며 이렇게 구찌 가문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만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미국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였는데요. 30여 년에 걸친 구찌의 역사 속에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사치품 브랜드 뒤에 숨겨진 추잡한 과거를 꺼내보임으로써 모두가 선망하는 명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데, 특히 주인공 레이디 가가의 연기는 귀에 착 감기는 이탈리아 억양의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섬세한 연기를 통해 포부 넘치는 젊은 여성이 구찌를 지락펴락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부인까지 파트리치아 인생의 변화를 몸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79회 골든글로브 등 유명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며 좋은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김종사가 부르는 지금은 알 수 없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이젠 깨달아야 해 이것이 운명인 것을 진정 사랑하기에 체념도 필요했음을 영문도 모른 채 그댄 울고 있지만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대 떠나는